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좀 특별해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생각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특권의식의 덫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나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규칙? 그건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난 항상 첫 번째여야만 해. 와, 좀 강하게 들리죠? 어쩌면 듣기만 해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이런 강력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덫에 빠뜨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는 특별해 라는 규칙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덫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덫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특별하다는 규칙.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세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성공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분 자기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세진 씨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내가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집에서는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인데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안 됩니까? 라고 말해요. 이 말들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내 돈, 내 지위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방금 본 세진 씨의 모습이요. 사실 이게 특권의식이라는 덫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덫에 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자기 욕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항상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뭐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규칙? 그건 남들이나 지키는 거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안 돼요라고 말하거나 자기 약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건 절대 못 참습니다. 공감 능력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쳐서 떠나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거죠. 심하면 중독에 빠질 위험도 높아지고요. 사실 이런 캐릭터,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 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선 뭐든지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재벌 회장님 같은 캐릭터요. 도가니의 교장이나 여왕의 교실의 고나리처럼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바로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특별하니까 이래도 돼. 바로 이 특권의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대체 이런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덫이 처음 놓이는 시기,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맞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배우면서 아주 깊게 뿌리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씨앗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감추려고 일부러 더 잘난 척하는 과잉 보상 같은 거요.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주지 않아서 뭐든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고요. 때를 쓰면 결국 다 들어줬던 경험, 혹은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칭찬받았던 기억. 바로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특권의식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셈이죠. 자,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특권의식은요, 흥미롭게도 크게 세 가지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결국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죠.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는 어디에 해당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복 유형, 바로 공격적인 요구자입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특권의식에 완전히 항복해버린 거예요. 내 욕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죠. 그래서 뭐 하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버럭 화를 내거나 우라를 터뜨려요. 남들한텐 엄청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그 규칙을 가뿐히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굴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을 거야 하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회피 유형입니다. 이른바 전략적인 후퇴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해. 이런 마인드예요. 자기의 우월함에 흠집이 날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거나 1등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해버립니다. 계속 도망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 발로 뻥 차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반격 유형인데 이게 어쩌면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남을 위해 엄청 애를 써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당연히 알아주고 인정해야 해 라는 강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주면 바로 돌변하는 거죠.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상처받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토록 깊고 끈질긴 덫에서 과연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덫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의 방향을 트는 거죠. 덫에 갇힌 생각은 늘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최고야, 이 미로에서 헤매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생각은 다릅니다. 아, 저 사람에게도 나처럼 소중한 권리와 생각이 있구나.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자유를 향한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단계죠. 바로 내가 이 덫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쓰는 공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노력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특권의식을 자기 절제를 통해 진짜 단단하고 건강한 자신감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겸손과 공감이죠. 이 구절처럼 나를 중심에 두는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독한 덫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특권의식이라는 덫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건강한 자신감과 위험한 특권의식,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